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문학의 인사를 한 분 모시려고 합니다. 최근 서무살엔 몰랐던 내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내한민국이라는 책을 펴낸 소설가 이숙 씨를 모시기로 섭외를 했고요. 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초대석에는 문학의 인사를 한 분 모실까 합니다. 얼마 전에 서무살엔 몰랐던 내한민국이라는 책을 펴낸 소설가 이숙 씨인데요. 이 책은 한 세기 전에 한국을 찾았던 이방인들의 눈을 통해 한국인들의 원형을 탐구하고 나아가 우리의 참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숙 선생께서 지금 스튜디오로 오시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전화로 연결해서 전화로 몇 말씀 나누고 도착하면 다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 선생님 지금 차중에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택시 안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히 또 요즘은 이런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로 연결이 되니 그나마 다행이죠? 네, 다행입니다. 너무 죄송해요. 자, 얼른 오시기를 하고요. 우선 얘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숙이 필명이죠? 본명은 아니죠? 본명은 뭔가요? 본명은 박수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 이숙이란 이름이 참 예쁜데 필명이요. 네. 국민TV 청취자들에게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1997년도 실천문학에서 예. 소설가로 등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두 편의 장편 소설을 냈고, 예. 그리고 학부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40도 넘어서 제가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어요. 예. 거기서 이제 역사학을 공부를 하고 돌아왔죠.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조금 숨이 가쁘시죠? 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개해 주신 대로 97년에 실천문학을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한 정식 소설가시고 작품집도 내시고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에 스웨덴과 포르투갈에 가셔서 유럽 현대사를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철학도가 또 해외에 나가서 이런 우리가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조합이 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요? 네. 제가 예. 대학교 때도 철학을 공부했고, 예. 그다음에 문학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소설가로 등단을 해서 문학을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공부하고 하고 있는 게 다분히 추상적이고, 예.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인 그 학문이었어요. 문학도 예. 그렇잖아요. 예. 픽션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것을 공부하고 싶었고, 그럴 때 이제 봤을 때, 역사는 저한테 아주 새로운 학문이었기 때문에 예.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번에 펴내신 책의 제목이 좀 독특해요. 네. 서무살엔 몰랐던 내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고 내한민국인데, 네. 뭐 저는 책을 봐서 압니다만은 왜 그런지 독자들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책 제목 짓다가 제가 저의 책의 테마와 오히려 대한민국보다도 내한민국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 발견한 나의 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나라, 나의 한국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서 지었습니다. 아, 나의 대한민국이 줄여서 내한민국이 됐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새로 찾은, 다시 발견한 나의 나라. 예, 좋습니다. 저한테는요. 네. 이 제목은 저자 본인이 지은 겁니까? 안 그러면 출판사에서 지은 이름 제목입니까? 사실 같이 지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를 고민하느라고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논의를 했었고, 사실 근데 이 내라고 하는 건 하와이에 있는 그 하와이 대학교 교수와, 예. 그 다음에 그 방송 작가인 또 한 분의 그 아이디어였어요. 예. 저희는 한국에서 그걸 듣고서는, 이거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예. 물론 제 책은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예. 제 책이 좀 내용이 약간, 그러니까 가볍지 않은 그 테마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내자로 약간 위트를 발휘해도 훨씬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약간 예. 위트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밑에 이렇게 들립니다. 네, 그래요. 흔히 책장사 책 제목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은 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제 사견입니다만은 잘 지은 제목 같고요.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많이 팔려서 많은 독자들의 품에 책이 안기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네. 자, 이 책이 일본 거구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에 대한 준엄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도 있는데 그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책은 그 시대가 구한 말과 일제 강점기 시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대를 그 비참한 시대라고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그 침략 일본의 무자비한 어떤 그런 지배에 대해서 그냥 역사책에서만 봤지 제 스스로 어떤 일차적인 사료를 보고 스스로 직접 느낀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일반인들이 1차 사례를 볼 기회가 거의 없죠. 그렇죠. 서울대 그렇죠. 규장각이나 이런 그런 공기관에서 1차 사례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죠. 대개는 교과서나 이런 책에서 접하는 게 보통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본 자료는 사실 1차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예. 그 시대에 직접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 그거를 보고 어떤 그 책을 적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수십 권의 예. 책을 적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지배가 얼마나 부당했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민족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지배를 받았는가, 그런 그 언급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하물면은 일본은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한국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예. 그런 말도 한 게 많은데, 예. 하여튼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그 실체, 그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예, 그렇군요. 그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구한말 대한제국이 멸망한 비극을 석사 논문으로 쓰신 걸로 아는데요. 네. 평이 좋았다면서요? 어떤 뜻이든가요? 일단 평이 이제 new and rich였는데요. 예, new and rich 영어로요. 네. new는 이제 새로운이라는 거고 rich는 풍성한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루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어떤 그런 실상, 그리고 제가 꼭 한국을 얘기하면 일본을 빠뜨릴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시대는 두 나라가 그렇죠. 이제 같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에서 굉장히 생생한 것들을 추렸고요. 그리고 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는 그 서구의 그 텍스트가 이러한 것만 말했다라고 그냥 말해준 것이 아니라, 예. 저의 논점과 저의 시각에서 그 시대를 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예. 그런 저만의 시각으로 그 자료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는 좀 약간 또 다른 시각이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리엔탈리즘의 에드워드 사이드의 그 명성은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 권위는. 예.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로운이라고 평가해 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스웨덴이나 포르투갈에 가셔서 유럽 현대사를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네. 그 석사 논문은 우리 근대사를 쓰시게 되셨나요?
와살라 대학교에 있었던 그 클래스메이트들은 사실 다 국적이 다 다양했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 맞는 테마를 골라서 예.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군요. 저도 네. 여담입니다만은 근대 개항기에 한국을 찾아왔던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을 건국대 네. 신봉용 교수가 여러 권의 책을 엮어낸 걸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그렇죠. 제가 사실 그분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직접 또 만나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만나진 책으로만. 않고. 예. 네, 그분이 번역하신 거.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도 꼭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시군요. 네. 뭐, 제가 개인적인, 저도 취재라는 과정에서 저한테는 취재원으로 만난 분이지만은, 아, 신 교수께서 관련 책을 여러 권을, 한 10여 권 되죠? 그렇죠. 세트로 내신 것을 네. 저도, 그분은 원래 전공이 정치학자입니다. 그죠? 건국대 네네, 정치학과. 맞아요. 그런데 어느 역사학도 못지않게 또, 뭐, 대중적으로 많이 팔릴 책도 아닌데, 신 교수께서 그런 근대 개항기에 한국을 찾아왔던 분들의 남긴 기록을 수집해서 사료 차원에서 많이 발간하시는데, 네, 그러셨죠. 그런 작업이 이순쌤 같은 분한테는 또 좋은 결실로 나타났군요. 그죠? 그럼요. 저도 물론 원전을 읽었지만, 예. 그래도 그 행간을 읽기 위해서는 또 한국말로 된 거를 읽어야죠. 저한테 예, 불러오는 예. 영감도 또 다르고, 예. 그리고 이 논문을 번역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추가 집필 과정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한 예, 2년 넘게. 예. 그때도 이제 다시 신봉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들을 더 많이 봤죠. 예. 서로 선배가 선하기 연구한 것이 또는 수집한 것이 후학들에게 이렇게 또 활용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자, 평소 세계인을 지향하면서 민족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네. 그런 분이 한국인의 정신, 이런 주제에 네. 몰두한 배경은 뭔가요? 사실 제가 이제 스웨덴에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도 어떤 약자를 괴롭히는 메커니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 나라를 가니까 그 나라 전체가 바로 그걸 보는 눈이더라고요. 약자를 괴롭히는 메커니즘을 감시하는 눈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학풍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가면은 그 세계의 약자, 그 평등과 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이론들, 그런 그 책들이 쭉 꽂혀 있는데요. 아마 예. 제가 80년대를 이제 보내면서 그 가졌던 그런 의식이 다시 분명히 그 되살아났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제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역사책을 접하면서, 예. 옛날에 구한국, 그러니까 조선, 구한말은 역사의 약자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역사의 약자로서, 그러니까 그 역사의 강자한테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는지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역사의 약자가 아니고 그냥 강자였으면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자, 네, 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역사의 약자,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도 이제 그 시대는 뭐 더 심해져. 왜냐하면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식민지였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한국이 역사의 약자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보편적인 장점, 매력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묻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매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잘 살았습니까? 그때, 그쵸? 그다음에 왕정에다가 민주주의도 못했고, 뭐 근대성에서는 많은 것들이 떨어졌지만 한국인의 정신만큼은 엄청 매력적이고 보편적이었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조명했던 책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 네, 또 다른 얘기를 또 좀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책은 이제 1세기 전에 우리 개항기에 한국을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서구인들이 남긴 기록들을 꼼꼼히 분석한 것인데요. 네, 그 속에 나타났던 당시 조선인들이 역동적이고 생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네. 있는데
그 모습을 몇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한국의 아줌마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를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예. 제가 역사적인 사례를 보다가 보니까 한국의 아줌마들이 이렇게 탄생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 사실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강인한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요. 예.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들이 집안일, 아이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서는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유교 문화여서 그 남존 여비의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그냥 그 사회적인 지위 없이 은둔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상투를 잡히고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힘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힘이 있었다. 뭐 그런 표현들. 왜냐하면 그 강인한 여성들을 사회가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못하니까 사실 재능도 많고 강인했던 그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그 남편한테 헤게모니를 휘두르는 이제 그런 걸로만 비춘 거죠. 예. 그런 것들서부터 그다음에 뭐 1905년도에 서울과 부산 사이에 이제 첫 열차 철도가 개통됐는데 예. 거기에서 그 기차를 처음 본 한국인들이 와서 이제 구경하고 막 신기해하니까 그 키가 작은 한국인들보다 너무 왜소한 키가 작은 그 일본 애들이 회초리를 들고 그 등치 큰 한국인들을 때리더라 막.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이 엉엉대고 울더라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또 뭐 맥킨지라고 하는 영국의 기자였는데요. 예, 이 기자는 맥킨지요. 네, 1907년도에 의병을 처음 이제 취재하러 간 전군 기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이제 그 직전에 자기가 이제 어린 그러니까 어린 하인이죠. 하인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이 하인 한 명이 선생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약속을 했는데 저는 머리를 잘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의병들이 이제 머리를 자르면 일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반일이었잖아요. 예. 들이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른 사람들은 다 죽인다라고 약간 낭설이었죠. 그런 소문을 듣고 한 꼬마가 이제 겁에 질려서 못 가니까 다른 꼬마가 나타나요. 선생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예.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의병을 직접 만나서 그 의병들이 우리는 망국의 유민이 되기보다는 그냥 애국자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걸 듣고서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제 그 어린 꼬마가 그 맥키트한테 부탁을 해요. 선생님 우리 저 사람들한테 총을 좀 주고 갑시다. 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의병들이 총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용감하지만 총이 필요합니다. 총을 좀 구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맥킨지는 그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랬더니 그 꼬마가 울면서 우리 불쌍한 저 병사들한테 총을 좀 줍시다라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들.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자, 이 선생님, 네. 잠깐. 네. 우리 간추린 뉴스를 한 1분 정도 듣고, 네.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네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20살엔 몰랐던 내 한민국이라는 화제의 책을 펴낸 작가 이숙 씨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 네. 얘기를 계속 또 이어가죠. 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책을 쓰시면서 참고했던, 즉 1세기 전에 한국을 찾아왔거나 또 한국에 와서 체류했던 이런 서구인들이 남긴 기록들, 원자료들은 주로 어떤 것을 보셨는지 좀 몇 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일단 그 스웨덴 도서관에서 본 거는 아손 그레스트라고 하는 스웨덴 기자였었어요. 예. 1950년도에 한국을 찾은 기자였는데요. 예. 그 원전을 보니까 그 하얀 하드커버에 쪽도리를 쓴 여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스웨덴어로 되어 있었죠. 그걸 보고서는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는데요. 예. 새로웠는데 그 책이 알고 보니까 사실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요. 예. 스웨덴 기자 아선 100년 전 한국을 가다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저는 국적이 좀 다양한 자료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꼭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말하지만 유럽이 다 같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어떻게 봤고, 그다음에 미국인은 한국을 어떻게 봤고, 그다음에 그 제국주의와는 좀 역사가 있는 스웨덴은 어떻게 봤으며, 그리고 또 러시아, 그 당시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의 식민지였는데, 예. 그러면 한국과 같은 식민지였던 서구의 폴란드인은 또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어떤 1차 자료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선별한 뽑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는 어떤 국적은 한국인을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름대로 또 보고 싶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흔히 이제 영국 출신의 자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네, 분명히 이제 제국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에 있는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면서 남긴 글이 사실 영국, 프랑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예. 그렇지만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제국주의가 최절정기에 있었던 나라가 아닌 나라를 제가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가령 제가 독일 자료를 다룰 때는 어떤 신문이나 그런 걸 본 것이 아니라 한 단행본을 본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쓴 작가의 어떤 정신과 감정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인과 동양인이 어떠한 접점에서 어떠한 감정을 교류하면서 만나는지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작가가 필요했거든요. 예. 네. 자, 이 책에는 여러 명의 추천자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인 박민호 서울대 교수는 이런 추천의 평을 했더라고요. 이 책은 일본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시각에 의해 왜곡된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바로 보게 해주고 또 한국인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상당히 호평한 셈인데요. 네. 이런 평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박민호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식민지 시대의 어떤 예술인 문학을 전공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 시대의 식민지인이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보편적인 매력이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예. 그랬는데 제 책을 봤을 때 어떤 역사적으로 이런 걸 말해준 걸 그분은 처음 보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평가를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문학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를 역사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한 평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제가 남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작을 고발하고 또 걷어내려고 애썼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일제가 이미지 조작을 한 구체적인 사례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책에? 그 당시에 많은 책들이 한국이 식민지로 된 거에는 예. 일본이 물론 무기가 더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일과 러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세로 쉽게 식민지를 삼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예. 그것과 함께 일본이 어떤 외교와 사교 면에서 뛰어난 음모를 보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쓸모없는 종족이고 게으르고 후진적이어서 예. 혼자 자치를 할 수가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 특파원이나 정치인 외교관들한테 계속 어떤 그런 외교로 그런 그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국의 언론인들이 한국에 찾아와도 어떤 자기네들이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을 이제 어떤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것만을 보여주고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철저히 숨기고 이런 기록들이 한두 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모았어요. 일본이 얼마나 세계를 현혹했는가에 대한 그런 장도 따로 마련해서 아마 그게 가장 마지막 장일 텐데요. 예. 네. 혹시 그런 내용 중에는 김은 이광수가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개벽과 동아일보에 썼던 민족개조론 또는 민족적 경륜 이런 내용들도 혹시 그 책에서 언급하거나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한국을 식민지 했을 때는 일본과 한국은 다른 나라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거를 합병을 시켰어요. 근데 사실 한국 민족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합병할 만큼 만만한 민족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죠. 예. 아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이거를 뭐랄까요. 우리는 같은 핏줄을 아는 형제지간이다. 라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동화 이데올로기로 이제는 회유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당시에 자료들이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거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절대로 4,000년 역사를 가진 오히려 일본보다 정신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자료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더 열등한 민족이 맥켄지인데요. 예. 맥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열등한 민족이 이런 민족을 동화하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수사를 써요. 예. 그 사람은. 네. 또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네. 한일 양국에 거구파가 다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일본대로 옛날에 식민지배를 아주 동경하고 그때를 찬양하는 거구파.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박정희 시대 또 그 시대에 건국과 산업화를 이유로 해서 그 시대를 또 희구하고 찬양하는 거구파. 그러면서 이제 양 거구파는 그 나름의 자학사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즉 식민지 네. 지배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을 일본에서도 자학사관이라고 하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런 거구파들이 자학사관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의 지난 시절에 대한 영웅주의적 우월사관 이런 걸 들고 나오는데요. 네. 자기 모순 또는 자기 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제 책을 보시면은 예. 한국이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잠재력을 보일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사실 알 수 있는데요. 예. 그거는 소수의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예.
그냥 소박한 평민들의 그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조명이 되는데요. 제가 그게 이제 제 책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자, 그러면 그 설명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네. 잠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좀 얘기 좀 이어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잠시요. 네. 네. 자, 이 선생님 오늘 분당에서 멀리 오시느라고 마침 또 빨리 오신다고 택시를 탄다는 것이 그게 화근이 돼서 스튜디오에 좀 늦게 오셨는데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뭐 그동안 전화로 대화를 했고 이제 모셔서 얼굴을 뵈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좀 사과 말씀을 드리세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어떡하죠? 제가 작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인터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오늘 이제 제 인생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잘 어떻게 배정을 제가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택시를 타면 30분이면 걸리는 줄 알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아까워요. 네. 지금 이제 바로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미국의 자연과학자 그리피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1926년, 27년 두 번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그 유명한 말, 한국을 은자의 나라. 청취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한국을 은자의 나라. 이게 미국의 그리피스가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 제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국인은 자연스럽고 당당하다. 한국인은 자유분방하고 호탕하고 쾌활하다. 그리피스의 이런 표현을 보면은 한국은 은자의 나라. 이 이미지하고 이 책에 나오는 이미지하고는 뭐 또 사람의 양면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배치돼 보이기도 한데요. 네. 책을 쓴 분으로서는 어느 쪽이 더 제대로 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피스가 잘 못 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그리피스는 한국에 별로 와본 적도 없이. 두 번 왔어요. 근데 26년, 27년. 그쵸. 근데 그 책을 쓴 건 훨씬 그 전이었어요. 아, 책을 먼저 썼군요. 그쵸. 예. 그럼 와보지도 않고 책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사실 그게 그거는 이제 제가 단점. 몰랐네요. 네. 예. 그래서 살아있는 한국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책을 보면은. 예. 네, 아주 많은 정보를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한 것에 불과한 책인데 그런데도 그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좋은 책이라고 알고 있죠. 초기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고 해서 어찌 보면 한국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은자의 나라 뭐 이게 그냥 한국을 처음 접한 사람들한테는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인들은 그렇게 뭐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성격으로 치면은 뭐 어디 또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해할 텐데요. 근데 거기서 은자라고 하는 건 한국인들의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숨은 나라.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티벳과 한국이 제일 은둔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은자의 나라지. 그리고 한국의 그 오페르트는 1866년도에 왔거든요. 도굴 사건의 오페르트. 그렇죠. 근데 그 오페르트의 책, 그 사람은 이제 도굴범이라는 오명이 있지만 굉장히 인류학적인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독일인이었죠, 오페르트.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도 와서 한국인은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폐쇄적이었지만 세국을 했지만 한국인 자체 기질은 엄청 명랑 쾌활하고 호탕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특히 그때가 봉건 시대 끝자락인데요. 네. 그 시절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명랑 쾌활했다는 것은 참 쉽게 우리가 추정하기는 납득하기는 좀 그렇죠. 저도 몰랐던 거였어요. 그렇죠. 네. 예. 이 책을 그래 왜 쓰시게 되셨어요? 이런 책을.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우리의 선조라면 선조들의 선조죠. 한세기죠. 네. 모습과 너무 달랐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는데 왜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 책은요. 우리가 왜 이걸 몰랐지? 라고 그걸 추적해 들어간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책에서 또 재미있었던 또 좀 흥미로웠던 대목 중에 하나는 일본의 한국 지배는 능력 밖의 일이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네. 또 일본은 한국 지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한말에 뭐 일부 식민사회 간의 근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이 좀 부족했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또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많은 외국의 뭐 배나 무역 같은 것이 우리보다 좀 시기가 빨라서 상대적으로 국제 정세에 빨랐고 네. 또 우리보다 나라 사정이 지금보다는 체제가 좀 개방적이었다고 친다면은 네. 일본의 영향을 그냥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과대평가자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당시 집어먹을 정도의 영향을 당시로서는 갖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건 좀 과장된 것입니까?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윌리엄 샌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국과 일본, 처음에 일본의 외교관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외교관으로 와서, 고종의 고문까지 했었고, 예.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조선 비망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일본의 그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은 영악하다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유럽이 저렇게 잘 살게 됐는지를 분명히 연구했다. 예. 그걸 연구하니까 일본이 그 결론 내린 거는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더라. 예. 그러니까 식민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영악하게 집어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어야지만 그 당시에는 약한 나라를 먹잖아요. 예. 네. 자, 100년 전 우리의 한국인의 모습, 지금 우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가감없이, 좋은 면 나쁜 면 할 것 없이, 가감없이 접근해서 우리 미처 몰랐던 내용을 밝혀내셨는데, 그런데 조금 의외로 한국인들이 밝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우리 한 세기 전 조상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칫 한국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걸로 강조돼가지고, 우월적 민족주의 사관 이런 걸로 이 책이 비춰질 측면은 없을까요? 네, 그걸 분명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읽어보고 나서 그런 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분들이, 예. 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조명하고 있는 게 잘난 사람들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역사에 잘 기록되지 않는 소박한 평민들. 예. 결국 지금의 한국을 일으킨 것은 그 이름 없는 소박한 평민들의 그 잠재력과 정신이었거든요. 예. 저는 그걸 조명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 결국 나는 그러면 뭐 한국인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역사의 약자로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의 위치를 잘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가 약자를 더 잘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그 포용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시간이 조금 여유치 않은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세기 전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은 차치하고라도 결코 그때는 비록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그랬던 걸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해방 후에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한 거, 또 우리가 물론 식민지가 끝난 바로 뒤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로 우리가 잇따른 독재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는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에 이뤘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 현재는 극심한 빈부격차, 계층 간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한국인의 우수성, 그 이면에는 또 한국인의 추악한 면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제가 쓴 책에도, 말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부패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 정부요? 네, 예. 그렇지만 이 민족은 다음에 다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그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민족한테는 우수한 뭔가가 있다. 그런 기록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도 한국을 마냥 좋게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장단점을 분명히 보고 있었던 거죠. 저도 지금 우리 현대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룬 것들, 그게 이제, 그 공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한테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전쟁 거쳤죠, 독재 거쳤죠. 그러니까 어떤 맑은 정체성을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어떤 맑은 정체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무한한 잠재력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좀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너 한국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아주 좋은 책을 써주셔서 초대석에 모셨는데 어쨌든 오시는 길이 당초 예의치 않아서 좀 충분한 얘기도 나누지 못했고요. 또 오시는데 신경 쓰시느라고 그걸 제대로 녹여내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아쉽죠.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어쨌든 전화 출연하신 분이 조금 신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랬고 또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은 오시자마자 스튜디오에 오시자마자 한 10여 분 겨우 얼굴 뵙고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시느라고 애쓰셨고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이숲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정신과 환자들의 협동조합 180의 생존 프로젝트 영화 We Can Do That. 협동조합을 하겠다거나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서대문 구청장 문석진. 협동조합 책 10권보다 낫다. 한겨레 신문 김현대 선임기자. 좋은 영화 봐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지켰다가 대박을 건졌다. 희망제작소 연구원 유동열. 위켄드 댓의 단체 관람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70-8725-8339 단체 신청은 30명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배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카 서비스 세일즈맨, 수입차 상담, 국산차 상담, 자동차 할부, 리스, 렌트, 금융 상담, 보험 비교 가입, 사고 수리, 렌트, 보험 처리, 010-9077-9110 이 번호 하나면 모두 해결됩니다. 사고 즉시 전화하세요. 24시간 연락 가능. 010-9077-911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트래블러스 맵이 함께합니다. 세계 곳곳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진심을 담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 공정여행사 트래블러스 맵. 검색창에 트래블러스 맵.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TV 라디오 우리말 바로 쓰기 캠페인. 이 NLL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애매나 모호나 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다만 애매는 일본식 용어이고 바른 표현은 모호입니다. 그런데 애매모호를 함께 쓰면 모호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모호하다가 정확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우리말 바로 쓰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